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서를 보낸다는 것은 전쟁의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또 왕의 무덤을 파헤친 사람을 잡아보내는 거 벌써 전쟁이 끝난 지 한 10여 년 지났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 등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교를 재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해관계에 맞아떨어가지고 결국 조선과 독구가 막부는 강화회담을 해요. 그때 쓰시마가 하나의 계략을 써요. 국서를 위조를 해요. 여러분들 국가가 애교문서를 위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 쓰시마로서는 절박했으니까 장군이 보내는 국서 중에 장군 칭호를 일본 국왕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일본은 대군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형식상으로는 장군 위에 천왕이 있어요. 그러나 천왕은 명목상의 자리일 뿐 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선 정부에서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권자를 상대한다. 그러니까 국왕과 조선의 국왕과 대등하게 해줄 테니까 명칭도 일본 국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쓰시마가 받아요. 또 명예연호를 썼어요. 명예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명이라는 나라에 4대 관계를 맺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조선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대등한 처지에서 교류를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서를 보냈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국서를 보고서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일단은 사절을 보냅니다. 그때 활약한 게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읽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활약했던 것들이 수많은 기적을 이뤄내는 거 있어요. 사명대사가 교토에 갔을 때 독후가와 이에야스를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는데 물론 만나는 동안 몇 개월 걸려요. 체제하고 있으면서 그 몇 개월 동안에 일본의 수많은 권력자나 지식인들을 만나가지고 사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후가를 만나가지고 결국 서로가 이 강화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아까 말한 위조된 국서지만 국서가 왔어요. 또 대마도에서 두 사람의 국사범을 잡아서 보냈어요. 이 사람이 무덤을 파헤쳤다고. 물론 그 사람이 진범은 아니에요. 왜? 10여 년 전에 무덤 파헤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대마도에서 잡고 있었던 죄인 두 사람을 보냈어요. 조선에서는 이걸 놓고 경론을 벌려요. 받을까 말까. 그러나 일단 받기로 해요. 그래서 그 국사범을 처형을 해요.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피로인이라고 해서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사명대사가 한 3천여 명을 데리고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재개가 돼요. 그러나 조선은 일본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보낼 때는 해답 겸 쇠환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을 보냅니다. 해답이라는 건 뭐냐? 일본이 보낸 국서에 대해서 답변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답변서. 쇠환은 뭐냐? 끌려갔었던 동포, 끌려갔었던 피로인을 다시 찾아서 데려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609년부터 이제 그러한 회답 겸 사환사가 가는데 그 회답 겸 사환사가 한 서너 차례 갑니다. 그래서 갔을 때마다 그 잡혀갔었던 피로인들을 데려오게 돼요. 그러나 데려오는 게 순조롭지는 않아요. 벌써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됐죠. 20년이 됐어.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가서 일본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조차도 생활에 적응해 가는 사람들.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들은 조선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